이 만화책에만 국한되게 한다면 이 문해력이 향상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엄마로서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세상 또는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고 엄마가 줄 수 있는 생각들이 그렇게 넓고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에는 이 수많은 세상을 아이들이 만나게 할 수 있고 또는 그 깊이 있는 이 아름다운 생각들을 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약점을 이 책 읽기가 채워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각들,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중요한 가치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중요한 생각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데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이들에게 책을 골라줄 때 첫 번째는 분량과 상관없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머니들이 읽어보셨을 때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 책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래전부터 이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많이 읽혀온 책들 중에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진 또 좋은 가치를 가진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을 먼저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이든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읽으면서 즐거워하셨던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책을 읽어주거나 소개할 때 아이들이 이런 감정이나 분위기들이 전달이 되거든요. 엄마가 이 책을 읽고 정말 재미있고 흥미로워했구나. 그럼 그 감정을 아이들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즐겁고 흥미롭고 또 감동적인 책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는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과연 이 책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정의인지,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의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는 책이라면 좋은 책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집을 사주면서 예쁘게 책장에 꼽아놓고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말만 하시는 경우가 가장 좀 위험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책을 사서 꼽아놓으면 굉장히 흐뭇하고 배부르잖아요. 읽지 않아도. 하지만 아이들은 의외로 그 책을 내가 다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읽고 그거를 충분히 누리고 싶은데 엄마는 왜 같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느냐 라든지 다른 책을 다 읽었느냐 라고 이 전집을 다 읽어야 되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집을 사주실 때에는 이 한 권 한 권 소중하게 읽고 또 같이 읽고 이것들을 다 읽지 않아도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날 나를 읽게 만든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변에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펼쳐져 있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이나 또 정서적인 환경 또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100번 책을 읽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환경은요. 주변에 스마트폰이나 패드 또는 TV가 이렇게 질비해 있는데 책을 그걸 뚫고 골라서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 TV 대신에 거실 전면에 이 책장을 놓고 책을 많이 꼽아 두었는데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책을 꼽고 가까이에서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책을 읽어보고 싶게 하려면 이 새로운 책을 자꾸 눈에 띄는 곳에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전집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책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이 새로운 책이 오면 또 아이들이 그것에 관심을 보이고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선택하고 펴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환경인데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나에게 책을 읽어라 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말로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책을 읽고 있으면 엄마가 무슨 책을 읽지? 저게 재미있나? 하면서 옆에 앉아서 본인도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 재밌고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서 읽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을 만드는 환경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갔을 때 책을 뽑아서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가보면 아이들끼리 와서 책을 읽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죠. 그래서 무슨 책을 읽고 있나 가까이 가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습 만화나 이제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수많은 책 중에서 그 만화책을 포기하고 다른 책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만화책에도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이 있지만 이 만화책에만 국한되게 한다면 이 문해력이 향상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도서관에서는 책을 분류하는데요. 아이들이 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함께 권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3월에는 총류, 4월에는 사회과학, 5월에는 자연과학, 6월에는 예술 분야,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야별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함께 골라주시는 거죠. 이 데카르트는 아직 펴보지 않은 책은 보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책만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만화책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습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책을 너무 거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만화책을 먼저 추천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문해력을 높여야 할 때인데 이 만화책만 들고 있으면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럴 때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충분히 만화책으로 이제 문해력을 쌓았다면 이 만화로 된 도서 똑같은 버전인데 줄글로 된 이 버전도 읽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만화책 중에 플라톤의 국가가 만화로 된 버전을 읽었다 라고 한다면 줄글로 된 그 버전도 읽어보게 하는 거죠. 3권 만화책을 읽었다 하면 1권 정도는 줄글책을 읽도록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